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말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연준에서 우리가 좀 기다리긴 했지만 파월이 그냥 되게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되게 강경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굉장히 마냥 파월이 여유롭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반응을 좀 하긴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근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고 하는 거 보면 일단 되게 긍정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얘가 여기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매물대를 쌓는다는 건 갑자기 이러한 음봉이 뜨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을 그으면서 갔던 그런 걸 기억하실 텐데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 하락 추세선을 봤을 때 이렇게 보든 간에 어쨌든 얘가 이 구간을 뚫을랑 말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계속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뚫을 때가 되면 이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쯤 되면은 얘가 갑자기 한 번에 이런 돌파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른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을 떨어뜨린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마냥 이렇게 막 엄청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도미너스를 볼 때는 여전히 이게 알트가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도미너스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현금 비중은 항상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신고점을 돌파하고 도미너스가 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알트를 뭐 많이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닐 시에는 일단은 비트코인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지키면서 알트를 사더라도 조금씩 그냥 모아간다 생각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씩 사실 얘가 언제쯤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그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알트를 좀 모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조금씩 모으면 되겠지 해서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계속 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돈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잔 흔들기에도, 정말 작은 흔들기에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을 계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주요 가격대들을 좀 지키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떴고요. 이 움직임이 아무튼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러다가 비트코인은 갑자기 장대 양봉을 쏘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꼬여서 밀집을 만들었다가 한 번에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다 모였죠. 그럼 얘가 여기서 한번 위로 뚫어버리는 게 된다면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런 식으로 다 정배열이 되면서 캔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건 좋지만 이 돌파하는 시기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까지도 우리는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미넌스가 높다 보니까 당장은 아마 자발트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좋은데요. 근데 항상 이랬어요. 이게 보시면 우리가 2021년 같은 때도 보면 자발트들이 먼저 이렇게 피해침 쏘면서 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인 알트들이 오를 때는 언제냐면은, 이때도 보면은 1월 달부터는 갑자기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메인 알트가 오르면 얘네들은 또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차들이 있다라는 거. 도미넌스가 높을 때는 오히려 알트를 본다면 자발트들을 단타 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 거기에 빠져 있다가는 도미넌스가 갑자기 한순간 떨어질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메이저 알트에 다 먹히면서 자발트가 좀 더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어떤 시그널이 될 수가 있냐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 플러스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래포 잔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파월이 마냥 안심하거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코인이랑 디커플링을 했던 그 전통적인 디커플링이 바로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는 거는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주경 대표의 말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거, 어쨌든 매도 압력이 더 늘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나면 전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왜냐하면 금이 진짜 역대급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중국 애들이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금이 전체 모든 글로벌 자산군 중에 시가총액이 1위인데 이거를 진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장대 한번 꼽으면서 올리는 게 여간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건 반대로 시가총액이 금보다 한참 작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총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금방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코인으로 넘어올 때 그때는 정말 저는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죠. 이 유동성 글로벌 M2 차트를 따라가는데 글로벌 M2 차트는 이렇게 비비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도 비트도 지금 여기서 비비는 중 하고 끝나고 올라갈 때 되면 이걸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유동성이 지금 거의 다 없어요. 미국 정말 이러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돈을 풀어야겠죠. 결국은 돈을 푸는 게 거의 다 와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 신고가 유입 돌파하면 100일 뒤에 비트코인이 유사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오는 3분기, 4분기 사이 최고가 경신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늦어도 3분기나 4분기라고 하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과 관세 문제 대화 중 향후 3주에 4주 내에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둘 다 급해요. 사실 미국도 급하고 중국도 마냥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타결을 하지 않을까. 그럼 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연준에서 돈을 찍으면 그거 나름대로 또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의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버블이 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자 위험 자산이다, 그러면서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 이렇게 하면서 가치 저장 수단도 되고 위험 자산도 된다,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근데 금은 경화라,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갈등은 하지만 좋은 건 어쨌든 이 장세마다 비트코인이 뭐 물론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좋을 때는 이 역할 때문에 오르고 이게 좋을 때는 또 이렇게 역할 때문에 오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의 위상이 올라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전망이 이렇게 돼줘야 갑자기 연준이 긴급 조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긴급이라고 하는 건 긴급 속보, 이거를 사람들이 예상한 적이 있나요? 아니죠. 항상 긴급하다는 거는 예상 밖의 상황이 이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파월의 연설이 잡혔다 했을 때 유동성 풀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고 예상을 했지만 빗나갔듯 다들 4분기 아니면 3분기 이럴 때 갑자기 빵 2분기에 터지면 파급 효과가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지루한 구간들을 견뎌야 항상 알트장이 오더라도, 찐 알트장은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끝나요, 항상. 근데 이 사이에 뭐 몇십 배 오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 속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잘 오를 때만. 근데 이게 오르기 전에 4년 주기라고 했을 때 이 3, 4개월을 뺀 나머지 시간들은 뭐 했냐. 왜냐면 시장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장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횡보 구간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지루한 구간을 여러분들 견뎌내야 이 시기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3, 4개월짜리 알트장도. 그죠? 그래서 맛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같이 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요즘 사실 별 이슈가 없어요. 그죠? 차트도 그냥 제자리에 있고 그냥 자발트들만 좀 몇몇 알트들이 막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일단 우리는 어쨌든 원칙을 지키는 형태에서 계속 가는 걸 중요시하니까 이 상태로 이 스탠스로 계속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주말에 나들이 또 나가시고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